예,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번 마지막에는 최정만, 저만의 독서법, 저만의 특이한 독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몇 권 읽는지, 한 달에 몇 권 읽는지 이 숫자에 상당히 많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책을 몇 권 읽는지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반드시 한 달에 20권 정도는 책을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는 목표요? 아닙니다. 저는 책을 사는 목표를 세웠어요. 책을 읽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 달에 20권씩 계속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번 달 30권 샀어요. 그 다음 달 20권 샀어요. 또 30권 샀어요. 20권 샀어요. 이제 책장에 100권 채워졌습니다. 하나도 안 읽었어요.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책을 계속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권은 읽게 됩니다. 저는 책 사는 걸 계속 한 달에 꾸준히 20권 이상씩 사는 걸 목표로 해왔고 실제로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걸 목표로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책 사는 거 너무 쉽거든요. 책 사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책 읽지 않고 책만 사면 아깝지 않느냐. 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5식구인데 만약에 사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가 만약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 아들이 하나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머지 4명은 아무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사과하고 정말 달라요. 제가 100권, 200권, 300권을 사는 순간 나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은 바로 내 아들의 책이기도 하고 제 딸의 책이기도 하고 제 와이프의 책이기도 합니다. 한 권을 사는 순간 5명한테 복제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복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 어때요? 사는 거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전 절대 아까워하지 않고요. 책을 아직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의 독서법 첫 번째는 좀 힘든 어떤 책 읽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책 사는 거에 목표를 두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읽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저는 책 읽는 게 참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럴 분이 있는데요. 저는 세무사 공부하면서 회계학 10회도, 세법학 10회도, 삼법 10회도 이렇게 딱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번 읽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어떤 때는 데일 카네기의 어떤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꺼내봅니다. 그걸 한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몇 번 읽어가지고 줄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꺼내 읽는 거예요. 전 책 한 권을 어떤 건 10분이면 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30분 되기도 해요. 저는 책을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계속 읽기도 하지만 예전에 좋았던 책, 나한테 감명 깊었던 책을 계속 중간중간에 꺼내서 읽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요. 어때요? 괜찮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꺼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저는요, 또 세 번째로 저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저의 자녀는 정말 제가 41살에, 43살에, 44살에 낳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기쁨이 있고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잘 이해 못하고 글도 못 읽지만 전 미래로 가서 저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냐고요?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와, 이 부분은 나의 아들이 나중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책 옆에다가 여백에다 살짝 메모합니다. 니거나, 니아나, 리다마. 아빠는 이때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아들이, 딸이 이 부분은 정말 깨닫고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짝 메모를 둬요. 이런 상상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어느 날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희 아들이 책을 읽다가 아빠가 쓴 조그만 메모를 보게 되는 날이 있겠죠. 이때 아들이, 딸이 그 글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책 읽으면서 미래의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로 하고 싶죠? 저는 또 네 번째로 굉장히 큰 꿈이 있어요. 이 큰 꿈은 저만의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굉장히 큰 꿈은 저희 자녀들한테 두 가지를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날짜, 상황, 이름 이렇게 해서 올려두면 유튜브에서 이름을 치면 최리건, 최리안, 최리담을 치면 동영상이 검색돼요. 지금까지 약 한 700개를 올려놨죠. 저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할 겁니다. 1만 개의 동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빠와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 아빠와 엄마와 가족과 우리 형제들이 함께 추억했던 것을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책 1만 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가족 거실에 정말 1만 권의 책으로 쭉 둘러싸면서 가족이 TV 없이 책으로 대화하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해서 이 유튜브 10,000개 만들기와 책, 도서관, 우리 가족만의 도서관 10,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독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때요? 행복해 보이시 않나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원천이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의 행복한 인생을 정말 만약 감동이 되셨다면 내일부터 아니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독서 여행을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